이제 자국 내에서 네. 은행들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서 돈을 빌리는 게 네. 재할인 창구하고요, 네. BTFP 요 두 개를 합산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있는 게 일단은 보인다라는 보이네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가 네.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은행 쪽 실적을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될 것이다. 왜 보느냐? 소위 말해서 사고 친 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고가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좀 경기가 살아날 때 정상가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될 테니 실적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횡보가 아니라 상향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빅테크들은 당연히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데, 첫째는 비용 절감 많이 하는데 그 효과 정말 어느 정도 네. 나타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서 수익화가 어느 정도 스케줄로 될지.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도 많은 얘기 해주시겠지만 시간 없는 와중에 그래도 그거 하나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찰스 수학 관련돼서 채권을 뭐 회계적으로 막 바꾼다 뭐 이런 얘기 네네. 하는데 그 채권을 사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장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네. 사실은 이제 사게 되면은 단기 매매 이제 증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손익계산서에도 들어오고요. 네. 손익계산서에 들어온다는 건 당연히 이제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네.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장기로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인데요. 네, AFS. 네. 뭐 available for sale Sale, 해가지고 네. 바꾸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다만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서요, 자본을 바꾸는 데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만기 보유 네.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한창 문제가 된 게 이제 만기 보유. HTM이죠. 예, 헬드 투 머처리티. 예,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질 않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도 안 영향을 들어가고. 주질 않고, 다만 우리가 근데 이 숫자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주석 사항에는 이거를 전부 다 적어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찰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그 만기 보유를 바탕으로 작년 말, 아직까지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레포트는 작년 말이니까는요. 작년 말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상위 20개사, 미국의 네. 금융사 중에서 제일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그 미실현 손실 네. 많았던 데가 1등이 지금 파산한 SVB가 네. 97%였었고요. 2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0%, 그다음 3등이 찰슈압이 이제 39%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이제 딱 SVB가 터졌을 때부터 얘기가 대형사 중에서는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찰슈압이지 않겠느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보다 더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워낙 크니까. 예, 워낙 크고 또 하나가 네. 대주주가 이제 네. 워런 버핏이 이제 네, 들어가 네, 있다 네. 보니까 사실 요거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91년도 이야기들이 많이들 좀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가 뉴잉글랜드 은행이 망했었고 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뭐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큰 파산이었다라고 네. 은행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12 후반대 당시에 랭크되었었던 은행이었는데, 요거 이제 정리해 놓은 게 2013년도에 대마불사의 종료라고 해가지고서 네. 지금 의장인 파월 의장이 연준에다가 레포트를 이제 페이퍼 쓴 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에 예시를 두 가지로 들었던 게 우수하게 자기네가 처리했던 예시로 든 게 첫 번째가 바로 뉴잉글랜드 은행이었고요. 이거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러 들어가서 적극적인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네.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았다. 네. 이고 같은 해 몇 달 뒤에 또 문제가 생긴 데가 네. 어디냐면 살로몬 브라더스가 네. 생기는데 국채 조작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업이 정지가 되는, 예. 그래서 여기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 은행의 여기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주주가 역시나 워런 버핏이었고 예. 버핏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죠. 예. 그래서 13년에 나온 파월의 페이퍼에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는 다행히도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서도 사태가 잘 해결된 좋은 케이스다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관로치고 그건 사실 워런 버핏
시라는 사람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SVB가 터졌을 때 그때랑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왜 처음에 나왔냐 하면 네. SVB는 마치 뉴잉글랜드 은행 같고 그 다음으로 뭔가 문제가 되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나래비를 세워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버핏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찰스 슈왑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하고 많이들 비교하시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로 상업은행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에 IB 쪽의 경우에는 정말로 영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것저것 많은 걸 다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그 골드만조차도 다 상업은행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럼요. 네,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네, 않은데, 그렇게는 못하죠. 네,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남들과 차별화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미실현 손실의 비중이 나래비를 세워보면 높다라고 하는 찰스 슈왑은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에는 1분기 실적 나오고 네. 그거에 다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의구심을 시장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데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자율이 그냥 내려가는 거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문제가 네, 네. 안 생겨버리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정보 공개가 다 되지 않아서 파악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매주 나오게 되는 이제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이제 자료를 자산 변동 네.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지금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가 중요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 대표님 나오면 항상 2개 체크해 주신다고. 네, 네. 예, 그 두 그렇습니다. 개죠? 업데이트된 자료 좀. 예. 예, 예. 네. 네. 시간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장 네. 끝나고 목요일 날에 네. 나오는 네, 네. 거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나왔습니다. 나온 나왔어요. 거죠. 조금 전에 예. 나온 건데 보게 되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줄었나요? 네,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자국 내에서 네. 은행들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서 돈을 빌리는 게 네. 재할인 창구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나온 게 BTFP 예. 새로 만든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산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 금액이 3월 17일 날을 정점으로 해서요. 22일 주간에는 약 한 9억 달러 정도가 줄었었고요. 예. 이번 주에는 보니까는 114억 달러가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급전에 빌려가는 거는 이제 좀 피크를 찍고 정말로 내려가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찰스 슈왑이나 이런 데들이 아니면 거기 말고도 또 뭐 제가 볼 땐 퍼스트 리퍼블릭도 계속 또 때 되면 얘기가 나오고 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있는 게 일단은 보인다라는 보이네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로 봐서는 통화 수합을 네.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일단은 상시 통화 수합이 개설되면 스위스 같은 나라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마라고 해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통화 수합하고 아주 비슷한 네. 21년도 7월달에 연준이 만든 새로운 네. 그런 이제 상설 레포 프로그램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 중앙은행들이 조금 위기다라고 생각되면은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 급전에 가져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상황이 이렇게 터프하니 미리 선제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놓자라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갑자기 600억 달러가 탁 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걸 봐서는 550억 달러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그 외환시장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작년 10월 대비해 가지고서는 외환시장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뭐 달러가 이제 그때만큼은 안 강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실제로 다른 해외 쪽에서 뭐 이렇게 외환시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가져갔다라고 보긴 어렵고 또 금액이 줄어든 걸로 봐서는 아마도 좀 선제적으로 자금을 보험격으로 마련해 갔다가 지금 조금씩 요거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은행권 내에 그런 미국 그 지방은행발 스트레스는 조금씩 감소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예, 저번 주에 그 상시적으로 만드는 그 수합 시장에서도 뭐 매일매일 하는 거에서도 숫자가 늘지 않았고 맞습니다. 예, 예. 피마 쪽도 안정적이고 네. 유로 달러도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뭐 안정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에는 아직 뭐 그래도 금액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는 뭐 추세를 또 네, 보는 변화율. 거니까는요. 예, 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안심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단기적인 은행권 스트레스 일단 정점은 좀 지나가고 네. 있다. 약간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이게 게 그냥 숫자로도. 말로만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네. 확실히 이런 숫자를 보면은 줄어들고 있네요. 예. 네. 그런 점을 확인했고요. 이런 가운데 증시도 그 안정을 좀 반영하면서 그래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도 빅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려를 했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만한 국면이다라는 얘기도 며칠 전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좀 네네. 잘 갑니다. 이 부분 비롯해서 반도체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로 보게 되면 랠리가 오긴 했지만은 그 전부터 1년 전으로부터 해가지고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 점이 뭐 우리 증시로 보면 예를 들어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다고 해가지고서 예. 그거를 일단은 뭐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게 네, 기본 예.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건 결국은 이제 시총이 제일 큰 IT 반도체 네. 이쪽인데 네. 사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고 마이크론이 반등한 것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만족스럽다. 예, 삼성전자 별로 많이 안 오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대보다는. 예.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저는 일단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라는 예. 것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내다봤던 거는 2분기까지가 제일 안 좋고 이제 업황 자체가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인데 그 스토리는 이번에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예상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간 거죠. 1분기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네. 진짜 최바닥이라고 얘기하던 2분기가 업황은 왔고 그럼 주식은 좀 선반영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마이크론은 뭐 이제 그 재고를 평가 손을 반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도 감소가 나타났고 하니까는 좀 더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는 여전히 이제 가지는 기저에 깔려 있는 불안감 중에 하나는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로 좀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것일까 적극적으로 네.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치킨 게임을 감행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서도 추가적으로 더 지금 뭔가 물량 조절을 할 여지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마이크론은 원래 실적을 한 달 먼저 발표를 하니까 마이크론 거는 받고 그러니 이거는 좀 확인이 된 것이고 우리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니까는 그걸 보고서라는 그러니까는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조금의 이제 그 주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근데 이 업종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찌 보면 구태여 지금 이 그 차이가 어떤 거인지 이유를 발견해내려고 발견했다라고 오히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쪽은 워낙 코릴레이션이 높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며칠간을 두고는 주가가 조금 폭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뭐 좀 더 한 달이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건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 뭐 사실 어저께 7% 오르고 지금 마이크론은 뭐 거의 그냥 조정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 7%씩 오른 거에 가장 큰 거는 재고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었다가 제일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특별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 턴어라운드 시기가 훨씬 더 네, 늦춰진다든지 예, 예. 아니면은 감산을 해도 수요가 너무 약해가지고서 네, 예. 추가로 더하지 않으면은 네. 재고 조정이 우리가 어렵다라든지 네. 그다음 뭐 고객사의 재고가 우리가 이렇게 감산하는데도 뭐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기존에 보던 이제 가정들하고는 예. 반대되게 가정이 예, 깨져버리는 예.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했던 거는 기존에 투자자들이 세웠던 그 가정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 네.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이제 게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마이크론 그 마이크론은 63불이고 삼성전자는 63,000원이어가지고요. 보기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군요. 이게 네. 보니까 네. 마이크론은 2월 말에 그 정점까지 딱 올라갔어요. 사실 테크니컬하게 보면 아주 진짜 거기 딱 걸려 있긴 하네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똑같이 보면은 한 5% 더 올라야 되네요. 삼성전자 한 5%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실적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난번에 대표님 나오셨을 때 은행권이 이렇게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면 이제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경기, 금리
뭐 정책 이런 쪽으로 시선이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아울러서 다 종합적으로 어떤 걸 우리는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가 네.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은행 쪽 실적을 우리가 그래서 그 은행 쪽 실적이 또 먼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걸 봐야 될 것이다 이고요. 왜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사고 친 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워낙 변동성이 컸었지 네,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혹여나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자기 딴엔 잘해본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그게 혹여나 좀 결과물이 봤었을 땐 예상치 못하게 아 여기가 이렇게 안 좋았어 네. 라는 데가 혹여나 나오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 워낙에나, 숫자가 예. 많으니까. 아니 예. 금리가 하루에 30bp씩 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그리고 사실 반복하는 은행에서 거예요. 뒷주머니에 못 차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은행들이.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그런 이슈가 네, 나올 네. 때마다 조금씩은 부정적으로. 네, 네, 네. 근데 주요한 곳들에서 그런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좀 뭐 전체적인 그런 연준 자산의 변동 이런 것만 보면서들 이제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첫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결국은 요 사이클이 돌기 위해서는 실적이 구조적으로 이제는 좀 따박따박 좋아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1, 2분기까지는 이미 감익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거든요. 뭐 거의 마이크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겠느냐인데 이게 턴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재고 때문에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연가 판매하는 게 줄어야 되는데 소매 업체들은 2, 3분기 전부터 줄여왔고 네. 이제는 뭐 마이크론 같은 B2B 하는데도 전분기 대비는 줄어드는 게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실적 시즌 전체에서 재고가 좀 감소를 한다라는 조정이 있다라는 게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좀 경기가 살아날 때 정상가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될 테니 실적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횡보가 아니라 상향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인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빅테크들은 당연히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데 빅테크 얘기 나올 때에는 뭐 아마 저는 두 가지지 않을까. 첫째는 비용 절감 많이 하는데 그 효과 정말 어느 정도 네, 나타날 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좀 우리가 좀 더 디테일을 알 수 있을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를 통해 가지고서 수익화가 어느 정도 스케줄로 될지 혹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좀 투자를 어느 정도 여기 관련해서 해야 되는지 사실 한국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뭔가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장 기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가 이번에 실적 시즌의 이슈이지 않을까이고요.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 봤었을 때에는 실적 조정, 하향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주 대비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하면 저는 상향으로 이제는 가는 네. 그림으로 그러면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실적이 진짜 지금은 안 좋은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재고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선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에 주가가 선반영을 했었습니다. 뭐 그 경우가 원래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밑으로 가 있지만 이제부터 네, 네. 돌아선다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르는 거. 네, 네.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시클리컬 네, 기업들을 네. 뭐 적자거나 네. 고퍼일 때 사가지고라는 게 이제 이럴 때 그렇죠. 들어가는 예, 것이죠. 이럴 네, 때. 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다른 얘기 좀 여쭤보면 사실은 국내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스닥 빅테크 이런 거 괜찮아 보이는데 국내 주식이 은근히 좀 힘에 겹다 그럴까? 뭐 사실 나스닥이 언뜻 봐도 한 15% 올랐는데 연초부터 보면 네, 네. 국내 주식은 뭐 코스닥의 특정 섹터가 오른 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뭐 10%도 안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는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좀 힘겨워 하는가요? 어떤가요? 네, 우리 증시가 사실 이제 미국보다 조금 더 먼저 턴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 대비 턴을 한 정도를 따지게 되면 바닥 대비하면 예, 작년 이제 우리는 9월 말일자였었고 미국은 조금 더 뒤였었으니까는요.
그런 점을 이제 바닥 대비를 고려를 하면 저는 시장별로 큰 차이는 없다라는. 비슷한가요? 예. 네. 금년만 봐서 이렇게 보이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첫째이고요. 예. 우리 증시에는 네. 일단은 조금 새로운 수급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랬을 때에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기대감이 제로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요거를 우리가 좀 더 기대해봄직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는 혹시나 우리 지수가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는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진 게 아닌가. 그 얘기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제 믿기도 네. 싫은데 이거 너무 이게 가능성이 오랫동안-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러니까요. 업데이트 해주시죠. 네. 지금 네. 어디쯤가 있어요? 그 과거에는 이와 네. 관련해 가지고서 네. 뭔가 구체적인 현실적인 노력들이 부족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고요. 네. 어제도 또 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었을 때에는 이번에는 저는 이제 오는 6월 달에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매년 6월 초에 네, 예. 지난 1년 동안 고 시장이 네. 접근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걸 판단하고 리뷰가 이제 리뷰. 페이퍼가 나오게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6월 하순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편입이 될 것이냐 가능성? 아니냐, 뭐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느냐 예, 예. 요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뭐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아직 워치리스트에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에 예. 뭐 빠르면은 스케줄이 6월에 관찰 대상국 올라가고 내년에 이제 뭐 6월 정도에 이제 편입이 확정되고 이렇게 보통 관찰이 워치리스트에 빠릅니다. 들어가서 1년 만에 확정되나요? 1년 혹은 뭐 2년 정도, 2년 정도. 예, 우리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접근성에 대해서 평가가 작년도에 나온 게 보면 6개 크게 봤었을 때 항목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네.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6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모두 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에서 조치들이 나오고 뭔가 좀 있거든요. 했다. 이 6개가 네. 주로 외환시장에 관련된 게 많았죠. 네, 네. 예, 예. 제일 큰 게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네. 떨어진다 해서 보시면은 24년도 이르면 7월부터 네. 새벽 2시까지 늘리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4년 7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 딱 할 맞췄네. 것이니 시기가 맞아 들어가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제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번에 변화를 시켰고요. 네. 두 번째였고,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배당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당을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배당 주주가 확정되거든요. 그것도 이번에는 바꾸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주총에서 정관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네, 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영문이나 이런 자료들이 IR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인데 지금 현재 다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재무 자료 거기에다가 이제 주석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글로벌 표준화를 시켜가지고서 하는 작업, 요거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비금융 쪽에 대해서만 뭐 상반기까지 얘기였는데 네. 이제는 금융 그다음에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그다음 올해 이제 7월하고 내년 7월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주석까지도 다 이제 네.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는 걸로 그러면은 우리가 애드가 들어가가지고서 보시게 되면 클릭하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들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외국인 그러기도 투자자 하고 입장에서 엄청 또 좋은 예전에는 그 항목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네. 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네. 그런 게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예, 그것도 예. 이제 이게 이제 스케줄이 나온 네, 것이고요. 스케줄이 나왔고. 네, 네. 그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할 때 한도가 있거든요. 뭐 이제 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이요. 여기에 네. 대해 가지고서도 작년에 지적이 들어왔는데 요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보시면은 뭐 단독 뭐 이런 게 붙어가지고서는 방송이나 통신 이런 쪽에서도 외국인 한도를 조절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켓에 큰 이슈는 아니지 않? 그게 원래는 예, 없다가 예. 작년에 갑자기 리뷰할 때 딱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오게 된 이유는 SK텔레콤이 예. 분할을 하게 되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게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도 보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뭐 방송이나 이런 쪽들도 열어주게 되면 어쨌든 외국인 접근성이 증가하는 거는 예. 어쨌든 뭐 분명하거든요. 지적을 했으니까.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네요. 6월 초에 나오게 된 리뷰 자료에서 요 항목들이 막 세모 아니면 X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은. 네. 근데 선진 지수들은 다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네. 그게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면 이게 다 그러면은 바뀌어야 워치리스트 들어가나요? 아니면 몇 개만 바뀌어도 되나? 완전히 다 안 바뀌어도 이거는 네. 이제 그러니까 좀 자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만약 그 부분이 다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기대 범직하다. 예. MSCI가 혹시 워치리스트 들어가면 대박이죠. 네, 네.
약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네. 희망 고문이다라는 그거 생각을 뭐라 좀 그러죠? 했었는데 늑대와 뭐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예.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그렇네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시장에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훈의 포커스 라이트였고요. 정광훈 대표님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